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없는 조금 특별한 시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둠의 해밀턴 벤누스가 만든 어둠의 레전드 다이버 울트라 딥입니다. 스펙과 사이즈부터 볼까요? 사이즈 36.5mm로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베젤이 외부에 빠진 일반적인 다이버 워치였다면 차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즈였을 텐데 이너 베젤에다가 고전적인 필드워치의 러그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36mm대 필드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8mm의 두께로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극단적인 도면 글래스가 올라가 있어서 실제 두께는 11mm 정도로 얇은 편, 러그 투 러그도 41.5mm로 비이성적으로 짧습니다. 러그폭 18mm, 120g, 가볍고요. 170만원, 칼리버 소프로드 P024, 에타나 셀리타와 동급의 대표적인 스위스 메이드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더블돔, 아크릴 글래스, 특이하게도 사이클롭스가 아크릴 내부에 있어요. 20바, 200m 방수. 시계는 정말 콩알만 합니다.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사이즈감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상하게 보인다면 밀리터리 워치 쪽은 취향이 아니신 거고 이 감성이 끌리신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배를 타실 겁니다. 제 시각에서 옆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주머니에 넣고 빼고. 혹시 밀리터리 워치 좋아하십니까? 제가 시계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계 애호가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밀리터리 워치 혹은 필드워치 베이스를 좋아하는 애호가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분야인 만큼 굿나블 베이스로 전개하는 시계 브랜드도 되게 적습니다. 독일군은 라코스토바, 영국군은 CWC와 더티더젠 브랜드들, 미국군은 마라톤, 해밀턴, 벤누스 정도가 있는데 결국 인지도와 바리에이션 싸움에서 90% 이상이 해밀턴을 선택하실 텐데요. 시계질을 하다 보면 처음에 못생겨 보였던 터틀이 이뻐지는 순간이 오듯이 해밀턴을 넘어 벤누스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실 겁니다. 무브먼트 딸려, 인지도도 부족해, 서비스도 약해. 도대체 벤누스가 해밀턴에 비해서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 디테일들을 나열하면서 두 브랜드의 매력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해밀턴과 벤누스는 자동차로 비교하면 포드와 지프, 카메라로 비교하면 소니와 후지필름, 가수로 비교하면 윤도현 밴드와 검정치마, 때로는 바삭한 돈까츠도 정말 맛있지만 스프와 같이 먹는 경양식 돈까스도 땡기지 않습니까? 메스티지를 대상으로 시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극소수 변태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니치 브랜드의 메이킹 철학의 차이로 인해서 해밀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시계들을 벤누스는 만들어줍니다. 시계의 큰 틀은 슈퍼 컴프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는 1950년대쯤에 스위스의 작은 케이스 제조사가 만들어낸 다이버 워치 케이스 이름이고요. 수압이 높아질수록 케이스가 더 단단하게 밀착되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방수가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이 하나의 장비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묵직한 다이버 워치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이너 베젤, 두 개의 크라운, 유려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 덕분에 그 당시 100개가 넘는 시계 브랜드들의 카달로그에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가 하나 정도씩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컴프레서 다이버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구조상 케이스 제작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이너 베젤과 두 개의 크라운 때문에 방수를 잡는 건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계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컴프레서 방식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높은 방수의 다이버 워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시계 브랜드가 하나둘 컴프레서 다이버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를 가지고 있는 시계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거 폴라리스와 론진 레전드 다이버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그 브랜드들마저도 세련된 다이버 워치를 만들기 위해 슈퍼 컴프레서를 활용할 때 이 당시 미군에 군납을 하고 있었던 벤누스는 밀리터리 워치에나 적용할 법한 디자인 언어들을 컴프레서 다이버에 때려 넣으면서 콩알만큼 작은 사이즈의 시계 안에 두 개의 자아, 다이버 워치로서의 자아와 밀리터리 워치로서의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기묘한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얼 내부에는 밀덕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블랙 매트 다이얼 위에 아주 옅은 화이트 야광이 빈티지 군용시계의 야광처럼 솜털 질감으로 발려 있습니다. 인덱스의 디자인과 크기는 큼직큼직해서 눈에 잘 들어오고요. 비교적 길다란 분 인덱스는 시간 인덱스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방수 표기 666, 카테드랄 핸즈,
무심한 이너 베젤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데이트를 강조하는 사이클롭스는 글래스 내부에 만들어졌는데 접사를 해서 봐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명 아크릴 글래스는 저조차도 처음 보는 수준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대단한 건 이 정도의 곡률을 가진 돔 글래스가 마치 플랫한 글래스인 것처럼 깨끗한데요. 각도를 좀 더 내려봐도, 더 내려봐도 여전히 깨끗하고요. 완전히 틀어서 보면 정말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시계 감성은 러그와 베젤과 그리고 케이스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건 미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간 도면 글래스에 세이코 튜나에서 떼온 듯한 튼실한 스틸 베젤, 자르다만 미드 케이스, 아래 부분은 오목하게 파였고 케이스백에 들어간 얇은 폴리싱 라인. 저희 집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시계로 만든다면 딱 이런 케이스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마감의 질은 가격대 이상으로 정말 높게 잡아놨습니다. 확대해볼까요? 스틸 베젤 위에 세밀한 브러싱 마감은 태그 호이어 아쿠아레이서에서 볼 수 있고요. 미드 케이스의 세로로 된 불규칙 브러싱은 지라드 페르고의 브레이슬릿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목하게 파인 형태는 IWC 포르투기저에서 사용했던 거고요. 디자인은 터프, 러프, 대충 그 자체인데 마감의 방향과 마감의 질과 형태를 여러 겹으로 나눠놔서 옆 라인은 상당히 섹시합니다. 케이스 헤드는 정말 만족스러운 빌드 퀄리티지만 브레이슬릿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편입니다. 가장 먼저 브레이슬릿 사이즈 조절이 핀 방식이라서 집에 전문적인 도구가 없다면 줄 조절이 쉽지 않을 거예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마감의 질은 좋은 편인데요. 울그러진 엔드링크와 러그의 합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시계를 제작하는 경우에 하나의 제조사에서 전부 만들지 않습니다. 브레이슬릿, 나토, 러버 같은 부속품들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격차를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러면 태그 호이어나 튜더 정도 급으로는 올라가야 하고요. 요즘 물가로 170만 원의 스위스 메이드라면 케이스 헤드의 퀄리티를 잡는 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트라딥의 유일한 경쟁자는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3배 이상으로 체급이 아예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슈퍼 컴프레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해밀턴과 벤누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갭이 존재하는 것처럼 레전드 다이버와 울트라딥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제된 균형과 비율 그리고 우아함을 좋아한다면 레전드 다이버지만 세련보다 터프, 화려한 액세서리보다 러프한 야전 장비를 원하신다면 울트라딥이 더 맞으실 거예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